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들 때는 괜찮았는데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머리가 불편해서 잠에서 깨신 적 말입니다. 아침이 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들면 잠도 얕아지고 머리도 좀 아플 수 있지, 이렇게 넘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분들이 새벽이나 아침의 불편함을 그냥 나이 탓, 수면 문제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새벽 두통이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신호들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안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경우인지, 이건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좋은 신호인지, 그 기준을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새벽 증상은 더 쉽게 넘기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타나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새벽에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잠에서 덜 깬 상태라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둘째, 아침이 되면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괜찮아졌잖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 중년분들일수록 몸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큽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변화와 주의가 필요한 변화의 차이,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뀔 수 있고 새벽에 잠이 깨는 일이 늘 수 있으며 컨디션에 따라 머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비정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복성 양상의 변화 동반되는 다른 신체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기준은 무조건 문제다가 아니라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 점검해 볼 신호입니다. 새벽 두통에서 살펴봐야 할 첫 번째 기준, 최근 들어 새벽에 깨는 빈도가 늘었는지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몇 주, 몇 달 사이 새벽에 머리가 불편해서 자주 잠에서 깨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하루 컨디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된다면, 점점 깨는 시간이 앞당겨진다면 한 번쯤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기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지입니다. 보통 수면 문제로 인한 불편함은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도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유독 힘들다면 단순한 잠버릇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나칩니다. 세 번째 기준, 새벽 불편함과 함께 다른 변화가 겹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이 잘 안 나는 날이 잦아졌거나 말이 쉽게 안 떠오르거나 균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감정 기복이 커졌다고 느끼는 경우, 이런 변화들이 새벽 불편함과 함께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겹쳐서 나타나는지입니다. 네 번째 기준, 불편함의 느낌이 예전과 다른지입니다.
예전에도 가끔 머리가 불편한 날은 있었지만 요즘 느끼는 감각이 더 묵직하다, 설명하기 어렵다, 예전과 결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건 아닌데 예전이랑은 좀 달라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 이 정도면 그냥 넘기지 말고 내 몸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 보자. 이 기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런 새벽 두통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불안을 키우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새벽 증상을 더 키우는 이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나타나는 불편함이 원래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생활 습관이 겹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입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저녁 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잠자기 전까지 생각이 많아지는 패턴, 이런 요인들이 쌓이면 새벽에 몸이 회복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고 나면 좋아져야 하는데 왜 아침이 더 힘들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생활 요인만으로 설명이 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봤는데도 새벽에 깨는 패턴이 계속되고 불편함의 느낌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그냥 습관 문제다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년분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건강인식, 이 지점에서 많은 중년분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각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 정도는 다 겪는다. 이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이 모든 변화를 덮어버릴 때입니다. 나이로 설명되는 변화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변화 한 번쯤 확인해 보면 좋은 변화 이렇게 나뉩니다. 그 구분을 하지 않으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그냥 소음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새벽 불편함과 함께 나타나기 쉬운 다른 신호들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 보겠습니다. 새벽 두통만 따로 놓고 보기보다는 다른 변화들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변화들입니다. 최근 들어 기억이 잘 안 나는 날이 늘었다. 아침에 방향 감각이 흐릿한 느낌이 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감정 기복이 예전보다 커졌다.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진 느낌이 든다. 이 중 하나하나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새벽의 불편함과 함께 조금씩 겹쳐 나타난다면 그때는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어떤 병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가 겹치고 있는지, 예전과 다른 흐름이 생겼는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면서도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만 던져 보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안에 새벽에 깨는 패턴이 분명히 늘었는가? 불편함이 점점 앞당겨지는 느낌이 있는가? 아침 컨디션이 예전보다 확실히 떨어졌는가? 머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몸 상태가 함께 달라졌는가? 이 질문 중 2개 이상의 그렇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충분히 한 번쯤 상담을 고려해 볼 만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진통제 이야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에 불편함이 있을 때 진통제에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필요해지고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이건 몸의 신호를 가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진통제를 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계속 필요해지고 있는지입니다. 새벽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장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잠자기 전 루틴을 단순하게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자극적인 정보나 화면 노출을 줄이고 뇌가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분 섭취를 낮 시간에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몰아서 드시기보다는 낮 동안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낮 동안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 정도만으로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다시 한번 이런 생활 관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을 정리했는데도 변화가 계속된다면 그때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괜히 들었나? 이제 새벽에 깨면 더 신경 쓰일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을 때 가장 불안해집니다. 모든 증상이 다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호가 있으면 위험하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이 정도부터는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선을 나누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건 어떤 증상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이런가 보다. 다들 이 나이면 그렇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는 우리 일상에서 배경음처럼 사라집니다.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나타나는 불편함은 더 쉽게 넘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비교적 괜찮아 보이고 주변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병원 가기엔 애매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몇 년씩 그냥 지켜보시다가 뒤늦게 그때 왜 그냥 넘겼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머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흐름이 생겼는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다른 변화들과 겹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조용히 점검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만 기억하셔도 괜한 불안은 줄이고 필요한 확인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는 혼자만 알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영상을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혹은 주변에 요즘 새벽에 자주 깨더라, 아침이 유독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준 한 가지만이라도 같이 나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자체로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지 그냥 넘겨도 되는 신호는 어디까지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보면 좋은 기준은 무엇인지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만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괜히 겁만 주는 영상이 아니라서 좋았다, 부모님께 보여드려도 되겠다고 느꼈다, 이렇게 느껴지셨다면 이런 콘텐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몸의 신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알고 나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알아두고 덜 걱정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하나의 기준을 차분하게 나누겠습니다.